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The Basics How to Study 시리즈인데요.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공부와 성적의 기본.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특정한 분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학교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공부에 관련된 영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협소한 의미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부에 관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이 기독교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처럼 보이지 않는, 특강처럼 보일 수 있는 주제들을 좀 다룰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부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는 주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어디서 교회 아니고 딴 데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미리 얘기 드리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고 성적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확신이 없으시네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나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눈물을 흘리며 나 벌써 밤을 몇 번 샜는데 성적이, 이런 경우가 없나요? 그렇다면 참 여러분이 좋으시네요. 공부를 하지 않는데 성적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이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막 혼을 내고 싶어, 공부 좀 하라고. 근데 주로 이제 초등에 관된 얘기죠. 중고등은 별로 없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내가 단원 평가인 거 100점씩 맞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좀 없어요. 그런 경우 많지 않으신가 보네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러 잘 안 오시나 봐요. 그렇구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40점,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90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럼 A를 보고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B를 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와 성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실 공부하고 성적은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A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 학생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인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에요. 이거 구분해 줘야 됩니다. B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공부와 성적은 다르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그래서 공부의 성격과 성적의 성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학교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좀 선생님이 이제 숙제도 챙겨달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부모님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학원을 안 보내잖아요. 학원을 안 보내니까 해야 될 게 많은데 애가 안 하면 선생님들이 애를 잡다가 애 잡아서 안 되면 이제 부모님을 잡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부모님이 자기가 이제 혼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막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기 원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깜짝 놀라는 거야.
무슨 서울대야 숙제도 못하는데 숙제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든 숙제든 이런 거보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 기독학교의 컨셉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 자유를 중시하는 대안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죠. 서머힐 같은 학교들, 공부를 하든 말든 네 자유다. 서머힐 학교는 출석도 자유예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2학년 교실에 가면 수업에 들어온 애들이 몇 명 안 된다 그래요. 걔네들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수업에 들어온다고 하죠.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선생님들도 자유를 추구해서 애들 앞에서 선생님들이 담배도 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 완벽한 자유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애들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서 그 행복이 발현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광성 드림학교 같은 곳보다는 이제 서머힐 같은데 이제 유학을 보내시는 게 좋죠. 한국 사람들은 많이 유학 안 보냅니다. 주로 일본 사람들이 좀 보내거나 그 현지인들이 다니는데 우리 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추구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관리지 쓰라고 하잖아요. 1학년 학부모님들 처음에 이제 첫째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적에 관련돼서는 최선의 성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최고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공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육의 목표는. 근데 성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와 성적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공부는 의미를 이제 해제하자면 성장을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모든 학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지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적은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성적이죠. 성적은 역량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는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분야가 단지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리도 공부일까요? 요리도 공부예요. 여러분 다 요리 공부를 하셔서 지금처럼 맛있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도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지시지 않았어요? 그죠? 처음에는 무슨 요리를 하다가 뭐 하나 빠뜨려 가지고 뭐 맛이 없다가 그 다음에 그 조언도 듣고 책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하면서 더 맛있어지잖아요. 이런 게 다 공부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방식들, 요리, 운동, 학과 공부 모든 것들이 다 공부예요. 공부에는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는 공부에 성공하는 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가 스마트폰도 안 쓰고 학원도 안 보낸다. 이 얘기는 이제 스마트폰과 학원 빼고 나머지를 해도 된다 생각해서 게임을 마음대로 시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에 성공 못 합니다. 공부에 성공하려면 성장하기 위한 뭔가에 몰입하는 경험들, 그리고 성장에 관해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죠. 네, 일어나세요. 이게 느낌이 알람이네. 네, 그죠? 성적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실 때 뭘 도전해야 되냐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도전해야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도전하면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이번 시험 90점 이상 맞아야 돼. 이런 것은 사실 적절한 접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어렸을 때 한글도 안 가르쳤는데 막 글자를 줄줄 읽는 거예요. 한 6살, 5살, 6살 때부터. 얘는 이제 그런 언어 능력이 빠른 거죠. 근데 둘째는 공부를 가르쳤는데 7살이 돼도 한글을 못 읽어. 8살이 돼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한글을 못 읽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첫째를 보니까 팽팽 노는 것 같은데 선생님 수업만 대충대충 들어도 초등학교 시험이 쉽다고 생각하고 막 100점 맞아오는 애가 있고, 둘째가 들어갔는데 받아쓰기 같은 거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막 틀리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똑같이 90점 이상 맞아야 돼. 그래야 네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한 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담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나는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 공부를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서일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를 못하게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적은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 특별히 어려운 것을 다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되는 건 모든 사람이 공부는 잘할 수 있다. 얘가 받아쓰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둘째가 그 첫째보다 방 정리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못했지만 노력을 해서 악기 같은 건 더 잘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공부는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적은 다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부를 나눠 갖는, 분배하는 방식은 주로 공부를 통해요, 성적을 통해. 우리가 보기에 성적을 통해서기 때문에 이미 성적이 안 좋은 것 자체로 사람들은 용기를 잃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공부와 성적을 구분해서 그렇지 않다.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분야를 열심히 노력하면 전에보다 잘하게 된다. 받아쓰기 네가 90점이 아닌데 네가 30점에서 50점이 되면 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다. 해서 공부에 대한 자존감을 심어주면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적을 중심으로 부를 분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른들 중에 부자들 탁 얘기하면 전부 성적 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적순은 아니고 근데 뭔 있냐면 공부는 다 열심히 한 거예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중에 부의 분배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전해야 되는 것은 좋은 성적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 분야가 학교든지 학교 밖이든지. 물론 학교라는 곳이 요구하는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더 자존감도 높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공부하는 태도가 있으면 그 아이의 삶을 격려해 줘야 돼요. 오히려 얘가 공부를 잘 안 했어. 근데 성적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성적이 그러면 비슷한 성적인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데 그때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뭡니까? 시행착오를 통해 자기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좋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적 좋은 사람 쓴다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확신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부하는 사람 쓰십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에 도전해야 됩니다. 공부의 성공 여부는 발전과 성장이에요. 성적의 성공 여부는 외부 기준이에요. 몇 점 맞았니? 공부는 성장했던 게 잘 안 보이고 성적은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초점은 성적에 가기가 쉽죠.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의 관점을 초점을 맞추게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용기를 잃지 않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은 아이들은 다행이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삶에 대해 얼마나 비관적으로 느끼는지 아십니까? 물론 드림학교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행복하기 때문에 잘 비관적으로 느끼잖아요. 성적이 못 나와도 나중에 잘 나오겠지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 중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은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걸 감당하지 못해 하죠. 왜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게 뭐든지 성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냥 자본주의의 원리 미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편견이 우리의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요한 건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도록 도전해야 돼요. 어떠한 일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성장하는 거. 공부를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수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실패하는 경험이죠. 그런데 성적을 중시하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적은요, 전략이 필요해요. 성적은 언제 시험 본다고 하면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한시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생 그 전략 갖고 살진 않아요. 하지만 공부의 전략은 평생 가요. 공부의 생명은 꾸준함이에요. 성적은 시험 자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죠. 너무 순진하게 우리는 공부만 가르칩니다. 시험 기간에도 공부만 해라. 시험 망하죠. 시험 때는 바짝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바짝 시험 공부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공부 안 했던 걸 커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평소 해왔던 공부를 전략적으로 좋은 역량으로 평가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은 시험보다 꾸준함입니다. 항상 공부하라고 도전해야 돼요. 그 공부가 학교에서는 학과 공부겠지만 학과 공부가 아니라 다른 취미가 있다면 그것도 좋으니까 뭐든지 계속 도전하고 성장해야 돼요. 공부는 평생의 과제고요. 성적은 필요에 따른 과제예요. 여러분 중에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실 수 있죠.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제 대학원에서 영어 시험 점수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 점수를 위해 바짝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 게 성적이에요. 근데 내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그 대학원의 어떤 전공과 관련돼서 내가 관심도 갖고 유튜브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하면서 내가 이 대학원을 가면 좋겠다는 확신을 갖는 그 과정 자체는 공부죠. 공부는 계속해야 됩니다. 꼭 대학원이라 학교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공부 계속해야죠. 여러분 하다못해 재테크 하기 위해서도 공부하셔야 되죠. 재테크에서 망하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유망한 그 종목이 뭐야? 나도 같이 좀 투자할 때 끼워줘. 이런 사람들이 망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것은 삶의 위기를 초래해요.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공부하시죠? 어떤 직업들은 굉장히 트렌드를 타는 직업들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게 유명한지 그거 공부해야지만 따라가는 거 있죠. 나이 든다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 키우는데요. 공부하면 더 편해집니다. 육아에 관해 공부할수록 더 편해져요. 아이들 공부법 공부할수록 더 편해져요. 과도하게 막막하게 이제 상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공부는 평생의 과제예요. 그런데 성적은 필요에 따른 과제예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면 전략을 가지고 성적을 위해서 바짝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짝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공부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근데 학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학교에서 성적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적은요 정말 유감스럽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성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가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성적은 어떤 거예요? 상위권 대학이나 진학하기 좋은 성적이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학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교는 성적을 만들기 위한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대부분의 모자란 학생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하고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아이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주어진 과제를 하지만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자퇴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초, 중 때는 학교 다니는 것 자체도 재밌고 친구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는 진학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자퇴를 선택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학교의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성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성적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략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것은 공부예요. 공부하는 태도. 여러분 학교에 지금 안 다니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안 다니니까. 아이들이 진짜 학교를 만약에 재밌다고 하거나 그러면 정말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 한 4시까지 수업하는데 그 시간 앉아 있어 보세요. 남의 얘기 계속 들으면서.
이 정신병 걸리면 정신병 걸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고 훈련하는 거죠. 근데 그런 훈련의 과정이 성인이 돼서 어떤 것들 할 때 공부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저는 좀 드림학교 보내셨으면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뭐에 욕심내냐면 공부에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항상 도전하는. 근데 강요해서 막 공부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공부가 중요하다. 성적보다 공부가 중요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계속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인 것 같아요. 얘가 이번 시험에 보니까 망칠 것 같아. 하지만 망칠 것 같으면 아이들은 공부를 포기하고 싶거든요. 나 이번 시험 망칠 공부 안 해. 아니야. 공부가 너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 너 공부를 쓰실 거야. 쟤는 공부를 잘하고 나랑 똑같이 노력했는데 쟤는 성적이 좋고 나는 나빠. 그래서 나는 뭐 이런 말 할 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성적은 어떻게 되든지 네가 길을 찾으면 되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 하지만 걔랑 너랑 승부는 공부하는 태도야. 계속 공부로 도전을 할 수 있는 학교다. 성적으로 도전하는 순간 아이들은 학교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로 성적이 좋은 사람들 위주의 공간이 학교가 되기가 쉽죠. 근데 드림학교는 그래도 굉장히 성적 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아주 자신감이 있어.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걔네들이 공부를 안 하게 둬서는 안 된다. 공부는 해야 된다. 공부는 매일 해야 합니다. 그 성적은 필요할 때 보여주어야 하죠. 어떤 예능 프로인데요. 특수부대원들끼리 경쟁해가지고 누가 이기는 이런 예능 프로인데 특수부대원들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있어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쟁이니까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전부 하기 전에는 이번엔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짓밟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다 지고 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이런 게 성적이에요. 성적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의 기반은 공부가 돼야 된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으로 못 보여줄 수도 있다. 특수부대원들 제가 모르지만 아주 튼튼하고 그냥 다 멋진 사람들 거의 연예인 지망생 같은 분들 나와서 하는 건데 보여줘도 경쟁은 못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우통 벗고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자기 인스타에서 뭘 보여주겠다?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경쟁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역량은 성적이 아니라 공부다. 우린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공부와 성적은 다르죠. 공부를 위한 준비, 성적을 위한 준비 모두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공부를 위한 준비와 성적을 위한 준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공부는 매일매일 평생 하는 거고 성적은 그 시기에 바짝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략 다른 것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사실 일반 학교 교육과정이죠.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기보다는 성적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공부가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교육의 실패입니다. 교육의 성공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는 즐겁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부를 내 삶의 중요한 도구로 가져가게 하는 게 기독교 교육에서는 중요한 승부예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 경청하셨는지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손가락으로 X는 어떻게 해야 되지? X 하트인데 OX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두 손을 하시든 너무 쉽기 때문에 노력하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있다. OX 한번 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O예요. 공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공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공부에 꼭 필요한 건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공부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공부했을 때 사람들이 내 성적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모든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다. OX. 한번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예요. 죄송하지만 노력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암의 진행을 못 막는 분도 있어요. 노력을 해서 진행을 막는 분도 있고, 삶의 결과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삶을 너무 통제하고 싶어서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밖의 범위들을 경험하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어요. 성적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OX. 뭐죠? 당연히 X예요. 성적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꼭 아이들하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대학 입시할 때 수학 자체를 안 보는 학교다. 그럼 수학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 아니죠.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던 수학이 평생 써먹는 거예요. 공부는 다 나의 도구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죠. 공부는 무조건 나에게 도움이 된다. OX.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지난주에 공부 즐겁고 황홀한이었던가? 약간 이런 제목으로 얘기하셨는데, 공부가 왜 즐겁냐? 이게 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하실 때 공부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공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다 나에게 도움이 되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성적이 좋고 나쁘고랑 상관없이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할 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열심히 이걸 공부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해 보겠다고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는 와중에서 이거 창업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성적 중심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괜히 공부했네. 이 시간에 딴 걸 할 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식견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공부는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축구를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오늘부터 축구를 열심히 하면 손흥민처럼 될 것이다.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지, 정신병자 수준이지. 성적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내가 성적을 목표를 가지고 해보겠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그건 좋은 거예요. 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거야. 좋은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도록 욕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전해 주세요. 우리가 미디어 절제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미디어를 보면 막 뇌가 이상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의사 집단도 아니고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어는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고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놀이동산 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많이 논다고 나의 역량이 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역량을 늘리는 실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놀이도 교육이죠. 근데 그 놀이도 놀이를 통해 관계의 실패 혹은 어떤 운동하는 놀이라면 자신의 신체의 한계 이런 걸 경험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사실 미디어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실패의 경험을 적게 준다고요. 그래서 별로 좋은 놀이가 아닙니다. 보드게임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 게임 말고 보드게임 같은 거 하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해본 애들은요 실패의 경험을 감당을 못해요. 지면은 막 울고 막 이런다고요. 그게 너무 좋은 경험이죠. 계속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놀이할 때 봐주세요? 안 봐주세요? 전 절대 안 봐줍니다. 절대 안 봐줘. 계속 실패를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못해서 그래. 그럼 얘기해 주죠. 근데 네가 이 나이가 되면 나보다 잘할 확률이 높아.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재밌게 놀기 위해서는 우선
많이 줘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노는 것도 교육이죠. 지는 거 못 참는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 해가지고 지는 경험을 안 주려고 하면 친구들이 싫어하는 사람 돼요. 그게 다 공부니까요. 공부와 성적을 모두 잡는 방법은 없는가? 공부는 성장을 위한 노력이고 성적은 역량에 대한 평가인데 두 가지를 다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 둘이 만나는 공부와 성적의 기본이 뭐냐? 독서예요. 책 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와 성적의 기본에 관해 얘기 드리는데 그 기본은 책 읽기예요. 여러분, 문서를 남기는 것은 동물들이 못해요.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방법이에요. 복음도 문서로 남겨져 있고 문서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도록 이 인류가 진화되어 왔어요. 문서 읽는 것, 읽어서 확장되는 건 공부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려고 할 때 읽는 행위가 없이 요리를 배우기가 어렵죠. 요즘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 영상은 그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문서처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읽는 능력이 내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죠. 모르는 분야를 가장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독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싶다. 그러면 모르면 도서관에 검색해서 읽으면 돼요. 제가 제3세계 인재양성에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면서 스리랑카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스리랑카에 제가 아는 거라고는 윤영진 선교사님, 저랑 친한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사로 가 있다는 사실밖에 몰라요. 스리랑카에 대해 아는 게 그게밖에 없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싱할라족이 어쩌고 타밀족이 어떠고 할 때 궁금했는데 전혀 물어보질 않았어요. 진심으로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좀 알아야겠다 해서 제가 검색해 봤더니 제가 스리랑카에서 살아봤는데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봉사하면서 살았던 이제 어른이 썼던 책인데 읽다 보니까 싱할라족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타밀족이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읽으면 돼요. 그게 공부의 기본입니다. 읽으면 알게 돼요. 읽다 보면 다시 궁금한 건 나오고 다시 검색해서 읽으면 되죠. 검색이나 유튜브도 활용할 수 있지만 책이 주는 힘을 넘어설 수 없어요. 검색이나 유튜브로 논문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검색이나 유튜브는 진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책이 그 사람 이름 걸려있기 때문에 틀려도 그 사람 탓이 분명히 되니까 책 읽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평생 공부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드림학교에서 뭐 학원이라든지 다른 대체 방법이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고 싶으시다. 그럼 가정에서 책 읽는 습관. 그리고 우리들은 또 특별히 항상 도전받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습관. 읽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가견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학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하지만 읽는 행위의 즐거움. 이것은 욕심 가지고 있으셔야 아이들에게 공부 전수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거에 욕심 내시면 좋겠어요. 그럼 책이 성적에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네. 교과서는 지식을 요약한 책이에요. 아이들이 역사 같은 거 공부하면 그 방대한 역사 이야기가 한두 줄로 써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전에 책을 많이 읽어본 아이들은 한두 줄을 이해하게 됩니다. 충분히 독서가 된 학생은 교과서 이해도가 높죠. 그래서 학교 공부 성적에도 독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가는 데서도 이제 독서가 중시됐어요. 제가 여러분 좀 혹하게 해드리려고 최근 정보,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를 좀 가져왔는데 대학을 가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시, 교과수시, 학종수시, 논술, 실기 이렇게 5개로 가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정시하고 수시, 논술, 실기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은 뭘로 갈 것 같아요? 정시일까요? 수시일까요? 논술일까요? 실기일까요? 대부분 수시로 갑니다. 대부분 수시로 가요. 2024학년도 이번에요. 대입 선발 인원이 수시가 79%예요. 27만 2,032명. 정시가 7만 2,264명이에요. 대학 갈 때 여러분
수시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시는 뭐가 핵심이냐? 학교 생활이에요. 학교 생활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가는 거죠. 수시 두 가지가 있는데 교과 수시하고 학종 수시가 있어요. 교과 수시는 내신 성적 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서 학업 성취도를 꾸준히 보여줬냐로 가는 게 교과 수시고요. 학종 수시는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보는 게 이제 학종 수시입니다. 수시 정시 엄청나죠? 근데 수도권으로 가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수도권 대학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으세요? 역시 드림학교 분들은 대학 같은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진로만 맞으면 어디든 제주도든 어디든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죠. 해외 어디든 상관없으시구나. 대부분은 수도권 입시를 원하실 텐데 수도권은요. 수도권은 교과 수시가 27,143명이고요. 학종 수시가 38,267명이에요. 그런데 비수도권에서 교과 수시가 12만 6천 명이에요. 학종이 4만 1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수시를 쓰는데 수시하면 교과 수시죠. 꾸준히 내신 성적을 내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꾸준히 내신 성적을 내서 가야 될 수 있는 범위가 비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 비수도권 지역이 높냐면 그 아이들 인구가 줄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해지니까요. 비수도권이 그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도권의 학교가 되면은 여기를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수시를 엄청 늘렸어요. 그리고 교과 수시는 이 등급이면 이 학교 갈 수 있다가 불안하지 않게 떨어지니까 거의 떨어지니까 지방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수시를 했을 때 학교 간 차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학교에서 1등과 이 학교의 1등이 똑같아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이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는 학종 수시에 대한 그 관심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이 학종 수시는 뭘로 보냐? 학종 수시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걸 쓰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못 알아들을 소리고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에 대해 뭐라고 써주는지에 관해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에 대해 나쁘게 써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이 아이는 학업 태도가 불순하며 수행 평가 시간에 나의 분노를 자극하고 뭐 이렇게 써주는 선생님은 없어요.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좋게 써줘요. 좋게 어떻게 써주냐면 수행평가했던 거 내용을 위주로 이러이러한 수행평가를 했을 때 우수하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요. 근데 대학에서 봤을 때 얘가 다 우수한 거야. 다 최선을 다했고 다 적극적이야.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아이들을 볼 때 이런 거를 뭘로 보냐? 제로 베이스로 보는 거예요. 제로. 이렇게 써 있는 애는 특징이 없는 아이구나 이렇게 봐요. 그럼 어떤 아이를 쓰냐? 학종에 책이 들어간 아이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얘가 경제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어떠어떠한 사람의 이론을 통해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여 뭐 연구한 게 탁월하다. 이런 게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책이에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학종에 있어서 책을 활용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심화 독서죠. 내가 전공과 관련해서 이 정도 책을 읽어냈던 아이라는 게 수업 시간에 드러나면 그걸 통해서 학종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물론 학종에서 내신도 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내신 성적이 같이 가야겠죠. 근데 책이 없으면 이 아이의 역량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책은 단순히 나의 평생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들 입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요, 공부를 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난 역사를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무슨 책을 읽어봤어? 근데 아니, 역사 수업 시간이 재밌다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건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뭔가 재밌으면 거기에 대해 궁금한 걸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는 경험까지 가게 돼야 됩니다. 그때 나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넌 꿈이 뭐야? 나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어.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어떤 책을 읽어봤어?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진로에 관해 얘기할 때 꿈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난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관련된 책을 읽게 하셔야 됩니다. 초등용, 중등용, 고등용 진로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있다고요. 꼭 읽어보게 하세요. 근데 책이 많이 안 나온 실습이나 실기 관련된 부분이라면 전문 직업인들과 만나보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건데 그 경험의 대부분은 80% 이상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그걸 어떻게 경험해요,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냐고. 책을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 읽기는 공부의 기본입니다. 책 읽기를 우리 가정에서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게 꼭 필요하죠. 공부와 성적을 모두 잡는 기본은 독서다. 무조건 독서다. 하나님도 독서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세요.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나? 뭐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독서를 하시면 돼요. 이제 책 읽기에 대한 독서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많이 읽기죠. 즐겁게 읽는 거. 그 다음에 질문하며 읽고 연결하며 읽기인데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얘야 성적과 공부를 잡으려면 독서라더라 하면서 애들한테 책 읽기를 막 시키면 그 아이는 평생 책을 싫어하는 아이로 크게 될 겁니다. 증오하게 될 거예요. 먼저는 책 읽기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재밌는 거 많이 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많이 읽다가 어느 순간에는 질문을 가지고 특정 영역도 읽어내도록 자극하면 좋죠. 그래서 넌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얘가 거기 관련된 책을 5권 이상은 읽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도록 좀 자극하면 좋죠.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되면 좋죠.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읽고 그중에 어떤 분야 읽으면 좋죠. 근데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지금 책을 전혀 안 읽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즐겁게 읽는 거, 소설도 읽고 다양하게 좀 읽는 거를 도전해 보시면 좋아요. 늦게 시작된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아니 내가 40이 될 때까지 책 읽기를 즐겁게 해본 적이 없다. 괜찮아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또 어렸을 때랑 다른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읽는 거, 특정 분야들을 여러 권 읽어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야를 넘어서서 이 분야에 읽었던 것과 저 분야에 읽었던 것이 연결되는 걸 확장하는 거. 거기까지 읽어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읽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부담스러워도 해야 되는 읽기가 있어요. 똑같아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방법이 그냥 독서 방법이 똑같아요. 많이 읽으면 돼요. 즐겁게. 그리고 질문하면서 읽고 나중에는 성경의 이야기와 내 삶에 적용하며 확장하며 읽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기로 원하면서 독서를 포기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 사랑할 역량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그 역량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읽는 행위에 관한 욕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비교해가지고 경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논술학원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논술학원은 수행평가 잘하라고 성적 때문에 보내는 거고 그러면 애들이 책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안 좋아하면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 책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책은 꼭 공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성적에 도움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희 아들, 딸들은 성적에 도움되게 독서를 충분히 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이 아이들 즐겁게 읽는 단계에 돌입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다 다르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길 원하세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공부법은 독서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공부는 성적이 아니라는 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교회 권사님은 공부 하나도 안 하셨고 학교도 안 다니셨는데 믿음 좋으시고 사랑을 많이 하신다고. 그럼 그 어르신은 학교를 안 다녔을까 공부를 안 한 걸까요? 아니죠. 삶이 공부인데 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고도 그때까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공부를 사용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협소한 의미의 성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내 삶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경험을 자극하고 힘을 주는 것은 독서가 정말 최고의 힘이 있다. 인류 역사가 이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즐겁게 읽고 구체적으로 읽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역량이 길러지죠. 삶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하나님, 독서는 사랑할 역량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독서를 통해 사랑할 역량을 더 크게 늘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 스리랑카에서 한 친구가 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홈스테이를 해야 된다면 아마 그런 마음 가지실 것 같아요. 스리랑카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겠는데.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부를 사용하셨던 적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강의도 듣고 공부도 했던 그런 경험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원하시고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공부보다 너무 눈앞에 분명했던 성적이 중요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적으로 괴롭히고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 나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넓은 공부에 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독교 교육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걸 넘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성공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내려놓고 성장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탓이나 우리 아이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꼭 그게 우리 아이여야 되고 우리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 건 반드시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좋고 성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욕심내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존재가 꺾이지 않도록, 자존감이 꺾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기가 볼 일 없다고 보는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공부를 기뻐하는 아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사들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멈춘 순간 교사들은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사들도 배운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지만 학생 가르침에 또 학생 생활 지도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 연약함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공부하여서 더 성장하는 우리 교사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100점짜리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의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교과에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교과를 잘 배울 수 있는 아이들 만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선생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처장님, 행정팀, 미화팀, 관리팀, 조리팀, 모든 우리 광성디리마교회 운영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재단에서 진행되는 제3세계 인재양성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스네아 학생이 지금 선발되었고 이제 돌아올 곳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10명이 넘는 분들이 홈스테이를 하시겠다고 자원해 주셔서 정말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가정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순적하게 가정이 선발되고 학생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스네아는 그 척추 측만증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으로서 또 그 가정에서도 엄마하고 할머니, 외할머니하고만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런 연약함들 그리고 스스로 약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보완되고 더 강해져서 그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주님의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진들과 그리고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세계 인재양성 사역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광성디림학교로 보내주시고 기독교 교육을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를 어떻게 가르칠까가 아니라 이 교육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런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조금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방법임을 알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너무 분명히 직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충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이삭을 이끄셨고 야곱을 이끄셨고 요셉을 이끄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자녀를 양육합니다.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자녀의 변화를 위해 기다립니다.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모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도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교사들의 연약함, 재단과 운영의 미숙함,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광성디림학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읽어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세상을 읽어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날씨 추워졌는데 잘 지내시고요. 이제 12월 달이네요. 그죠? 금방 12월 달이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예요? 근데 어머니 26일까지예요? 엄청 오래 하네. 그 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겨울에 추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년 말을 위해서 교실 담임선생님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